이번 시즌 주목해야 될 트렌드 빅백. 드디어 쪼물쪼물쬐깐한 나노백들의 시대가 가고 우리 장롱에 묵혀왔던 빅백들을 꺼내야 될 때, 오늘은 제가 예전에 사서 아직까지도 잘 들고 있는, 그리고 백스님들이 지금 구매하셔도 10년, 20년 오래오래 유행 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명품 브랜드 빅백 6가지 함께 가시죠. Stay tuned. Haven't we made it, my love? Oh, honey, look how we made it. 그동안 작고 소중한 미니백들에게 왕자의 자리를 내줬던 빅백들이 귀환했습니다. 올해 많은 컬렉션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빅백들을 선보였는데요. 또 우리도 머나먼 옛적에 푸대자루만한 가방들 한두 개쯤은 장만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드디어 그 가방들이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가의 가격 때문에 더욱더욱 고민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오랫동안 들어보고,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디셀러로 계속될 가방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오늘 영상 잘 메모해 두시고 총알을 잘 장전해 놨다가 제대로 쏘세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할 빅백은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호보백. 한창 동안 어른들의 브랜드 같았던 보테가가 확 젊어지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모체를 함께하고 있는 건 이렇게 가죽을 우분 형태로 기조해서 만든 보테가 특유의 소재. 딱 이 짜임과 이 모양과 이 컬러가 보테가의 대표적인 호보백 디자인이었는데요. 얘는 옛날에 나온 디자인이고요. 올해 또 빅백이 유행하면서 이 가방을 뉴 버전으로 선보인 똑똑한 보테가 베네타. 지금 새로 나온 것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약간 가죽에 광택이 있더라고요. 뭔가 더 날선 빳빳한 느낌이 더 들고, 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스웨이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모델이 딱히 지금보다 더 좋다 함은 저는 손잡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미니 조디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나온 호보백 새로운 디자인도 그렇고 손잡이 부분이 바디랑 똑같이 우분으로 짜여진 형태로 손잡이 핸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그립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었고 그냥 끝부분에만 그 포인트를 줘서 잡았을 때 훨씬 늘씬하고 더 편안한 느낌. 이 부분이 새로 나온 제품에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올해 새로 나온 보테가의 호보백 라지 사이즈는 4,400불, 미디엄 사이즈가 3,100불. 가격은 요 정도. 저야 트렌드에 상관없이 늘 빅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년에 이 제품을 빈티지로 1,000불 초반에 구매했습니다. 밑에가 넓고 위에가 점점 좁아지는 약간 사다리꼴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스트랩으로 매줬을 때 이렇게 축 처지는 가운데 부분이 쑥 들어가면서 우리 중국집 가면 주는 폴춘 쿠키 있잖아요. 그런 쉐입이 됩니다. 이 호보백이 주는 넉넉한 수납, 그리고 탁 들었을 때 아무래도 쉐입이 각이 딱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감기는 느낌.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제품.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형태나 소재, 이 가방의 느낌 자체가 화려하거나 드레시한 옷 이런 거보다는 클래식하고 밋밋한데 데일리백, 그냥 편안한 바지에 코트, 자켓에 툭 걸쳐도 멋있는, 혹은 직장인 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빅백을 구매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가방이 너무 커서 나를 잡아먹는 느낌이 들까봐. 그런 분들한텐 이렇게 보테가 가방처럼 형태가 딱 잡혀있지 않은, 자연스럽게 구겨지면서 이렇게 몸에 감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가방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빅백은 샤넬르. 샤넬에서 옛날부터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다음에도 나올 편안한 캔버스 가방인 도빌백입니다. 이 제품은 청가방인데요. 적어도 10년은 넘은 저와 오랜 역사를 같이 하게 된 가방인데, 일단 샤넬에서 서프백이 1번이었지. 서프백 클리어하고 이제 도비를 사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가방이 3,4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명품을 산다, 뭔가 영원히 써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에 조건을 150까지 따지잖아요. 그래서 모두 검은색 가죽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청가방을 3,000불대를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 제가 청가방이 가죽보다 비싸더라도 더 잘 쓴다면 그게 잘 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가방. 이게 2012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샤넬 레터링, 로고 형태를 유지한 채 다른 소재, 다른 컬러, 그리고 가죽 버전으로도 계속해서 리뉴얼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관리도 편하고 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돈값을 하는 열리라는 가방이다. 얘가 스몰도 있고 미디엄도 있고 라지도 있는데 제가 가진 거는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미디엄 사이즈.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 하셔도 충분히 빅백의 느낌을 내실 수 있고, 그래도 정석은 미디엄이다. 샤넬을 상징하는 체인 스트랩이 있어서 어깨에 이렇게 매줄 수 있고요. 튼튼한 가죽 손잡이가 있어서 토트로도 들고 핸들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손목에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가방 진짜 오래됐는데 아직 여기 지퍼에 스티커도 안 뗐네. 아무래도 이것저것 무겁게 많이 넣다 보니까 겉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안쪽이 무거워서 그런지 천이 튀어나왔어요. 단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넙대대 옆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모양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서 사다리 꼴이 되는 형태. 그래서 이 가방은 도빌, 프랑스의 작은 휴양지 같은 고즈넉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의도는 이거 편하게 들고 쓰레빠 질질 끓으면서 릴렉스, 럭셔리한 휴양지를 생각해달라. 저 같은 경우는 인디고 컬러의 데님 버전을 했기 때문에 색깔도 충분히 어두워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캐주얼의 대명사 청바지 같은데 흰 셔츠에 척 걸쳐주면 찰떡궁합이고요. 여행 갈 때 공항 패션, 바닷가에서 모래에도 끄떡없는 소재, 그렇게 손이 엄청 잘 가기 때문에 청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더라. 그리고 비싼 돈 주고 명품백 샀는데 샤넬 하고 티가 팍팍 나더라. 그런데 뭔가 이 프로포션 자체가 가방 사이즈의 로고나 레터링 사이즈가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도 나는 로고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뒤로 그냥 체인만 딱 살려가지고 뒤로 매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멜 거면 샤넬에서 왜 사? 뺑뺑뺑뺑 벨보 뺑, 스펠링으로는 PIN, 현지 발음으로 뺑인가 봅니다. 캔버스와 가죽이 조화로운 크로스바디 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델보에서 제일 유명한 건 브리앙이라는 토트로 혹은 크로스로도 멜 수 있는 각이 잘 잡힌 그 예쁜 가방이 대세이긴 하지만 저는 크로스로 멜 목적으로, 두 손이 자유로울 목적으로, 특히나 우리 애기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손이 자유로운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백 백팩이 최선이다. 얘는 2015년 버전, 그리고 얘가 몇 년 전에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한국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격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캔버스 가방인 것 치고는 비쌌다 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이 가방이 비단 큰 사이즈뿐만 아니라 작은 버켓백처럼도 나오고, 이렇게 큰 크로스백, 그리고 가죽 버전도 있고요. 이렇게 캔버스 버전도 있고. 지금 이 가방의 가죽 버전이 3,600불에서 4,000불 정도, 그리고 작은 사이즈가 2,000불 초반대 정도 하네요. 바디 부분은 굉장히 견고한 캔버스, 그리고 앞쪽에 델보를 상징하는 D, 가죽 패치로 파켓이 있고요. 위쪽 바닥, 그리고 가방을 여닫는 위쪽 가죽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 가능. 그래서 길이를 좀 짧게 조절해서 옆에 숄더백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매줘도 좋지만 저는 대부분은 크로스바디로 이렇게 매주고 있습니다. 아까 가방과는 달리 얘는 밑판이 딱 이렇게 평평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건 수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양쪽 끝으로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옆라인이 넙대대 하지 않아서 맸을 때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착 날씬하게 붙는 느낌이 좋고요. 캔버스가 엄청 튼튼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젊은이 백스님들이 들기에도 너무 좋고, 뭔가 깨끗한 디자인, 특별히 로고를 강조하지 않아도 뭔가 은근히 델보. 저는 주로 애기들이랑 같이 다닐 때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럴 때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보부상처럼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청바지, 면바지 이렇게 힘 빼고 캐주얼하게, 하지만 가죽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캐주얼 룩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옛날에 사실 진짜 더 핫했던 가방. 지금은 작은 사이즈가 훨씬 화력이 세지만 사실 이 가방의 원조는 빅 사이즈 35 에르메스 벌킨입니다. 이 가방은 2017년 파리에서 제 생일 기념으로 샀던 가방인데요.
이 아름다운 컬러명은 말라카이트. 제가 그 초록색들 중에서도 이 말라카이트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금장, 그리고 가장 관리가 쉽고 가격대도 좋아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토고 레더 가방입니다. 우리 왕년에 사실 벌킨 하면 35였거든요. 지금 뭐 미니 켈리네, 포시에트네, 뭐 벌킨 20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백의 시초는 제인 벌킨이 들면서 그 이름을 따서 벌킨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얘도 이렇게 덮어서 여기 있는 스트랩으로 이제 꽉 해서 여기 자물쇠까지 채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가방이지만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네, 그냥 이렇게 오픈한 형태로 많이 들죠. 그 당시 프랑스에서 8,000유로 정도였고요. 2023년 기준 유로로 9,850유로. 하지만 올해 초에 가격을 또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10,000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킨을 구분하는 숫자는 가방의 가로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이 가방은 35cm이기 때문에 35. 굉장히 높은 핸들로 토트로도 들 수 있고 손목에도 낄 수 있고, 하지만 어깨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근데 아무리 키가 크고 내가 떡대가 있고 해도 여자가 35보다 큰 40까지 넘어가서 예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벌킨으로 여자가 하기에 빅백의 마지노선은 35다. 지금 앞에 소개한 가방들은 어느 정도 스트럭처가 물렁물렁해서 몸에 살짝 감기는 느낌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죽으로 탄탄하게 딱 모양이 잡힌 가방들은 있는 면적 그대로 탁 보여지기 때문에, 혹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방을 들어보니까 어떤 체형이나 키에 관계없이 내가 딱 하나만 산다 하면 저는 30 사이즈를 추천하겠지만, 뭔가 힙한 옷, 요즘같이 애슬레저 룩, 막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을 수 있고, 딱 갇혀있고 펜슬 스커트에 정장을 입어도 멋있게 들 수 있는, 그래도 뭐니 해도 코스로 보면 35 이길 자 없더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드레시한 아우터에 같이 매치하기도 하고 완전 추리닝처럼 확 내려놓은 캐주얼 룩에도 잘 드는 가방이 벌킨 35다. 그나마 희소식은 매장에서 점점 벌킨 켈리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벌킨 35는 리세일 마켓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매장과 같은 값으로 혹은 싸게도 살 수 있는 가방 중에 하나다. 그래도 이게 희소식인가? 제가 에르메스 가방 중에 딱 하나만 사라면 벌킨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가방입니다. 이제 벌킨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켈리 나와주셔야죠. 켈리로 빅백 추천은 32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은 켈리 셀리에, 한국에서는 아웃스티치라고 불리는 겉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굉장히 샤프하고 모양이 잘 잡혀있는 게 특징인 켈리백이고, 블랙 앱송 레더의 골드 하드웨어입니다. 벌킨이 제인 벌킨을 모토로 했다면 켈리백은 그레이스 켈리에서 유래된 이름이잖아요. 벌킨보다는 좀 더 레이디스러운, 더 여성스럽고 정장 느낌에 적합한 가방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35 사이즈 켈리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걔도 약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걔는 이렇게 셀리에처럼 딱딱하지 않고 니토네로 모양이 더 우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쉐입이라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만인의 연인 버전으로 빅백을 하신다면 저는 32보다는 크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켈리백이 벌킨보다 살짝 더 가격이 저렴하고요. 저렴은 아니지요. 벌킨 대비 켈리가 좀 더 가격이 낮고, 그리고 토고보다 앱송 가죽이 가격대가 더 낮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켈리 32 앱송 가격이 12,100불. 올해 초에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역시나 얘도 가로 길이에 따라서 명칭이 켈리 20, 25, 28, 32, 35까지, 그래서 40도 있겠지만 걔는 패스. 어쨌든 이 켈리의 쉐입이나 핸들이나 여기서 오는 약간의 여성스러운 느낌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잡혀있는 정도 때문에 둘의 바이브 차이가 좀 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쉽게 하기 위해서 벌킨은 좀 더 남성스럽고 쿨하고 멋진 느낌, 켈리는 좀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더 있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캘리백의 두 종류, 셀리에나 리토네 혹은 25, 28, 32 사이즈 비교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비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방의 자세한 소개보다는 여러분들이 유행 타지 않고 지금 투자해도 앞으로 계속 잘 들 수 있는 가방, 당연히 에르메스 가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픽! 하이라이트인 벌킨 켈리 중에서 빅백 트렌드에 어울리는 이 사이즈를 주목하라. 요것이 포인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넬 클래식을 빼먹으면 서운하겠죠. 명품백의 영원한 클래식, 샤넬의 클래식 하면 이 가방 아니겠습니까? 저의 첫 샤넬백. 물론 저도 마이크로 나노백, 샤넬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가방들 몇 가지 구매를 했지만서도 에르메스 벌킨 하면 35, 샤넬 클래식백 하면 뭐다? 점보 사이즈다. 저는 점보 사이즈 화이트에 은장 캐비어 레더고요. 아니, 첫 가방을 흰색으로 사다니! 엔트리 레벨은 무조건 검은색에 캐비하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가방 살 당시에 뭔가 다 예물로 샤넬 클래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만연. 뭔가 이게 투피스 정장이 있고 샤넬백을 딱 메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을 너무 깨고 싶었어요. 저는 가뜩이나 관리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캐비어 레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산다면 나는 100% 램스킨. 에르메스에서 토고가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고 대중적인 가죽이지만 박스 레더의 광과 아름다움을 이길 수 없듯이 샤넬에서도 그 램스킨의 우아함을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유물은 3,600, 3,800불 정도에 구매했었고 10년도 넘었습니다. 야, 이거 시리얼 넘버가 몇이야? 13번대네요. 몇 년도 제품인가요? 지금은 클래식 가방 다 10,000불이 넘잖아요. 그죠? 위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샤넬 클래식 빅 사이즈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중고를 사셔도 가격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 다른 제품들에 비해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그게 유일한 우리의 위로. 어깨에 맸을 때 두 줄로 이 정도. 줄을 쭉 당겨서 크로스바디로 뭔가 힙하게 매줄 때 이 안쪽에서 스트랩을 매듭을 지어주시면 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스바디 더 짧게 멜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한 가방들은 여러분 두고 잘 넣어뒀다가 내 딸내미, 내 며느리한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치를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는 클래식.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빅백, 다시 꺼내서 봐도 촌스럽지 않고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클래식한 6가지 명품 가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에는 어떤 가방을 넣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빅백 위시리스트 링크 남겨주시면 저랑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백스님들 함께 댓글로 고민 타파해드릴게요.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 조떼 구할맵 많이 사랑 표현해주세요. 바이.